네, 이제 좀 여기 있는 거를 잡것들을 지우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이제 수업에 이어서 어, 확률 통계학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확률 통계학 2가 되겠습니다. 확률 통계학 2. 확률 통계학 1을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interval estimation, 이제 한국어로 추정이라고 하는데, 추정은 쉽게 말해가지고 샘플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어떤 population에 해당되는 parameter, 특히 평균, 뮤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x바랑 s를 알았을 때 우리가 뮤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 뮤를 추정했을 때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신뢰 구간은 대개로 95%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뮤가 29에서 31이다.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샘플에 x바랑 s를 알고 뮤를 추정 에스티메이션을 할 건데, 뮤는 아마도 29에서 31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95%의 신뢰 수준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95%.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90%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significance level, 한국어로는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유의 수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보통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데, 95%의 유의 수준은 1 빼기 95% 해서 0.05가 되고, 90%의 유의 수준은 1 빼기 90%에서 0.01이 됩니다. 둘 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샘플을 뽑았어요. 여기 큰 집단 A에서 조그마한 샘플 5개를 뽑았다고 한번 쳐볼게요. 5개. 5개는 너무 적고요. 이건 얘기를 할 거지만 5개보다는 한 적어도 샘플은 30개 이상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40개 뽑았다 칠게요. 그래서 X바가 30이고 S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뮤라는 값은 이제 X바 이제 뮤라는 값은 x바 빼기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좋을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이 분포가 있는데 x바는 30이에요. 그쵸? 그리고 s는 1이에요. 31, 29. 그리고 우리가 z에 이제 95% 신뢰 90% 신뢰 구간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0.1이라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1.654라는 되게 유명한 값입니다. 그러면 30에서 마이너스 1.654 곱하기 표준편차, 30 플러스 1.654 곱하기 표준편차, 네, 이 구간 안에 90%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평균까지도 모평균마저도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샘플이 30이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1이라고 치면 뮤는 이 중에 있다는 겁니다. 90%의 확률로, 원래의 우리 진짜 뮤는 90%의 확률로 이 사이에 숨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는 30 빼기 1.654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 빼기 1.654 28.346, 그리고 30 빼기 1 더하기 1.654 31.654. 뮤는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0%로 이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90%의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 이게 바로 뮤의 90%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아까 말했듯이 1에서 90%를 뺀 0.1이 유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식으로 한번 제가 생각이 났어요. 표현해 볼게요. 식으로 쓰자면 z는 작은 z를 쓸게요. 이게 z 값은 실제 뮤에서 아니죠. 맞죠? 실제 뮤에서 x 바를 뺀 값을 우리가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가 s니까 s로 나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뮤는 x 바 플러스 z 값 곱하기 그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이게 실제 뮤의 값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z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압니다. z의 최대값은 z 0.9가 되고 z의 최소값은 z 0.1이 됩니다. 이 사이에 0.95가 되고 최소값은 0.05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양측 검정에서 90%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두 개의 숫자입니다. 이 값은 1.654가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1.654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뮤는 이 큰 범위 내에서 뮤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큰 범위 내에서 뮤가 95%의 확률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워볼게요. 우리가 보통 그 정규분포에서 샘플을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뽑았어요. 샘플을 40개를 뽑았어요. 그렇죠? A라는 정규분포에서 샘플을 40개 뽑으면 이 샘플이 이루는 것도 Z분포다, 정규분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표본이 좀 작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표본이 너무 작아요. 표본가 5개 표본을 뽑았어요. 그럼 이 표본은 T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소표본은 T분포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Z분포에서는 이제 X값에 뿔마 Z 알파 2분의 알파, 그러니까 양측이니까 2분의 알파입니다. 이 신뢰 구간 안에서 이 표본의 어떤 이게 표준 편차죠. 이만큼 샘플을 뽑으면 이만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으니까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x라는 이 표본의 평균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1.654 곱하기 샘플의 표준 편차가 우리 이제 뮤의 신뢰 범위를 구할 때 쓰인다고 한다면 이제 T분포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T분포에서는 일단은 Z가 아니라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T분포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A라는 어떤 퍼퓰레이션, B라는 퍼퓰레이션에서 얘 샘플을 두 개 추출을 해요. 그러면 XA 바, 그 다음에 SA, 그 다음에 XB 바, SB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퍼퓰레이션 C를 만들어요. 그쵸? C의 뮤에 해당되는 값은 바로 XA 바 빼기 XB 바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은 SA의 제곱 그리고 크기로 나눠줬어요. 36 SB의 제곱 49 그냥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그 값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식이 가능한 거는 36이랑 49가 둘 다 30보다 크죠? 그러니까 두 샘플이 꽤나 큰 샘플이었다. 이 샘플이랑 이 샘플이 좀 큰 샘플이었기 때문에 둘이 합쳐가지고 이 식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큰 샘플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합쳐도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샘플이 좀 작아졌을 때 얘기예요. 그럼 T분포를 쓰는 건 물론이고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로 이제 쓰였던 이 자리에 새로운 숫자가 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새로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한 번 더 써보면 n1 빼기 1 s1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n2 빼기 1 s2의 제곱 오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의 루트를 한번 씌워줘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곱하기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걸 한 다음에 루트를 한번 더 씌워줘요. 이거를 곱한 값이 바로 우리 새로운 표준 편차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건 살짝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1달러를 짓고 우리가 이제 가설 설정과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설은 영어로 hypothesis예요. hypothesis는 H0라는 no hypothesis가 있어요. no hypothesis. 그쵸? 우리가 영 검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참이길 바라는 거를 no hypothesi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no hypothesis가 참이면 H0이 참인 거고요. H0이 거짓이면 바로 H1이 성립합니다. H1은 바로 H0의 어떤 배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설을 세울 건데 우리가 여기서 세울 가설이 뭐냐면요. 우리가 표본의 어떤 x바를 알아요. 표본 x바. 그리고 표본의 s를 알아요. 표본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본은 5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5개의 표본 중에서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뮤는 46이다 라는 우리 이 하이포테시스를 검증하고 싶어요. 그쵸? 이게 참이면 뮤는 46이거나 적어도 46인 거예요. 46이나 사실 46이나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은 46보다 작다 평균이 이제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표본이 작기 때문에 t라는 t밸류를 쓸 건데 t밸류 0.05의 유의 수준에서 그 다음에 자유도는 b는 n 빼기 1 그러니까 5 빼기 1이죠. 4일 때 그 값을 구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1.796인 거예요. 그러면 t 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96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t 값이 그러면 h0을 기각을 할 겁니다. t 값을 구할 차례예요. 세 번째 단계인데요. t 값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바가 50이라고 했을 때 50 빼기 뮤가 46이죠. over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2라고 해볼까요? 2 over 루트 5 네 46 기각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x바를 뭐 40이라 볼까요? 40? 그럼 46 이렇게 해보면 좀 답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6 2 이거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루트 계산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숫자가 일단은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이제 적어도 마이너스 3이에요. 적어도 마이너스 3 적어도 마이너스 6이에요. 엄청 작죠. 이게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그래서 H0을 우리가 채택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x바를 알아요. s를. 그 다음에 뮤가 46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의 반대말은 뮤는 46보다 작다. 그러니까 작거나 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H0을 채택을 한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검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검정하는 방법은 이 앞에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랑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일 때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일 때 예를 들면 A 회사와 B 회사의 뭐라고 할까요? A 회사와 B 회사의 월급이 같다. 월급의 평균이 같다. 그게 우리의 이제 가설인 거예요. 같지 않다가 우리의 이제 대립 가설인 거죠. 같지 않다는 이제 다른 말로 뮤1 빼기 뮤2는 0이다. 그리고 얘는 뮤1 빼기 뮤2가 0보다 작다. 아니면 뮤1 빼기 뮤2가 0보다 크다. 라는 이제 이 가설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T분포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T분포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제 95%의 유의수 신뢰 구간 안에서 보고 싶고 이제 유의 수준은 0.05 그 양측이기 때문에 이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t 0.025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가 2.306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306이랑 마이너스 2.306이랑 둘 다 기각력이 되겠네요. 왜냐면 양측 다 검정해야 되니까요. 뮤1 빼기 뮤2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는 부분을 다 기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t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x1 빼기 x2가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서 아는 평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d0을 빼줄 겁니다. d0은 우리가 가설에서 얘기한 x1 그러니까 뮤1 빼기 뮤2인데 여기서는 0이 되겠네요. 우리는 0이라고 가설을 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로 나눠주는데 그 표준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언급했던 SP는 N1 빼기 1 S1 제곱 플러스 N2 빼기 1 S2 제곱 오버 N1 플러스 N2 빼기 2가 SP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곱해주면 T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SP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N1 빼기 1 N1 빼기 1 S1 제곱 N2 빼기 1 S2 제곱 네, 여기 루트 그치 루트 여기에 루트를 씌우는 게 SP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균을 검증했을 때 이제 가설을 세우고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평균 말고 우리가 이제 평균이 아니라 분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데 분산 한 개를 검증했을 때는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주로 합니다. 이제 볼게요. null hypothesis는 시그마 제곱이 0.81이다. 그 다음에 기각 배반 hypothesis는 H1은 시그마 제곱이 0.8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0.1 유의 수준으로 0.05 유의 수준, 그러니까 95% 유의 수준을 신뢰 구간을 보고 싶고 그래서 0.05 단측이니까 이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도, 카이 제곱에서는 항상 자유도가 있습니다. 이 자유도는 이제 n-1이 되겠습니다. n-1 그 표본 여기서 n은 그 표본 n을 의미합니다. 그 표본 n-1 그럼 16.919가 나옵니다. 이걸 넘어가는 그 구간은 우리가 기각을 한다는 겁니다. 카이 제곱이라는 이 value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n-1 자유도죠. n-1 그 다음에 곱하기 표본의 개수 곱하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나누기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여기 0.81이에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S에 따라 다르겠죠. S가 예를 들어서 0.8이에요. 0.81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0.8, 0.64? 0.64란 볼까요? 0.64? 근데 숫자가 뭐라고 나오겠죠, 그쵸? 숫자가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n은 10개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몇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H형을 채택할 수 있겠죠. 그 뜻은 이제 표본 10개를 뽑았는데 0.64가 나왔다고 하면 분산이 0.64가 나왔다면 충분히 H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H형을 채택한다고 해도 표본 10개 뽑았을 때는 분산이 0.64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별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카이 제곱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인디펜던트 테스트는 이제 두 개의 집단이 있을 때 두 개든 세 개든 어쨌든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 개든 네 개는 있어요. 어쨌든 그다음 여기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는 수일 필요도 없고 어떤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어떤 카테고리가 될 겁니다. 어떤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용 시간 유무 사용 시간의 많고 적음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no hypothesis를 세우는데 H형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가 인터넷 사용 시간과 무관하다. 인터넷 사용 시간과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전혀 독립적이다. 인터넷 사용 시간과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독립이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고 적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이 제곱 테스트로 사용할 건데 카이 제곱 0.05의 유의 수준, 그 다음에 V는 n-1. 여기서 n은 남자냐 여자냐 이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2-1에서 1.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3.841. 이 3.841을 넘으면 우리가 기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각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의 제곱 value를 구하게 될 건데 카의 제곱 value는 이제 이 식으로 풀자면 observed frequency, 그렇죠? 관측 도수 빼기 expected frequency, 기대 도수를 제곱한 다음에 expected frequency로 기대 도수로 다 나눠주고 그거를 모조리 더하면 됩니다. 이게 관측 도수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그 말 그대로 숫자예요. 그렇죠? 기대 도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더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쓰게 될 건데 여기 노란색으로 썼어요. 이렇게 더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더하면 40이고 세로로 이렇게 더하면 48이고 가로로 하면 44, 가로로 하면 46, 그다음에 총 9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42개가 총이고 이 42를 둘이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42를 나눌 건데 분할을 할 건데 그 분할의 비가 40대 46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을 때 이 인터넷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 많은 게 인터넷이 적은 것보다 44대 46의 비율로 있으니까 우리 이 남성을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기대 도수가 20.5, 21.5라는 거예요. 그쵸? 얘도 똑같이 48을 44대 46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주는 거예요. 기대도수가 23.5, 24.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비율과 이 두 개의 비율이 서로 일치하겠죠? 네, 그거를 우리가 기대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측도수랑 기대도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쵸? 관측도수랑 기대도수. 얘 빼기 얘를 제곱한 겁니다. 그거를 기대도수, 이걸로 나눈 겁니다. 그쵸? 얘 빼기 얘 제곱한 다음에 이걸로 이수로 나누고 얘 빼기 얘 제곱하고 이수로 나누고 얘 빼기 얘 제곱하고 이수로 나누고 다 더하면 카이 제곱값이 나옵니다. 그 카이 제곱이 3.841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는 관찰만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각을 하겠죠. 만약에 크게 되면. 네, 이제는 우리가 피셜 테스트로 1번, 2번, 3번, 4번의 평균이 같은지 피셜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셜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참 많은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다 관측을 했는데 과연 1번, 2번, 3번, 4번이 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겁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1번 데이터의 첫 번째 관측값을 y11이라고 하고 1번의 두 번째 관측값을 y12, 세 번째를 y13라고 하고 이것들의 평균을 y1점에 발을 씌우는 어떤 형태로 쓰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값은 y.1이 되겠네요. 그쵸? y.1, y.2, y.3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것들의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의 평균.
그래서 y 점점 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no hypothesis는 h0은 이 평균값이 모두 같다. 그 다음에 이걸 기각하는 거는 모두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셔 분포를 쓸 건데 이제 유의수준 0.05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유도는 k 빼기 1 그쵸? 여기서 k는 k 빼기 1 여기서 k는 이 변수가 몇 개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쵸? 여기 k 1개, 2개, 3개, 4개 k는 4개예요. 4 빼기 1에서 3인 거고 n 빼기 k는 n은 이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2개에서 k 아까 k는 4개라고 했죠? 뺀 거 8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를 4 빼기 1, 3, 8 이렇게 써줄게요. 그랬을 때 이제 피셔에 이제 이 값들을 넣었을 때 4.07이 나오고 이것보다 크면 우리가 기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셔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square sum a, square sum error, square sum t 이렇게 세 가지로 표를 짜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SSA는 어떻게 되냐면요. SSA는 이제 이 값 빼기 이 값의 제곱 그게 3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값 빼기 이 값 빼기 이 값 빼기 이 값을 다 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30 곱했어요. 왜냐면 여기 3개가 있으니까 그쵸? 그걸 다 더한 게 SSA입니다. SST는 더 쉬워요. SST는 이제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다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12번 제곱을 한 거를 다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SSE는 어떻게 되냐면요. SSE는 제 생각에는요.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에 곱하기 4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에 곱하기 4 이거 빼기 이거 제곱에 곱하기 4가 SSE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구하진 않아요. 보통 그렇게 안 구하고 보통은 SST에서 SSA를 뺀 값으로 많이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을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SSA 같은 경우는 K 빼기 1 우리가 말했죠. K 빼기 1 피셔에서 여기서 K 빼기 1 3 그 다음에 얘의 자유도는 M 빼기 K 그러면 12 빼기 8이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M 빼기 1 얘는 상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square sum SS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SSA 할 때 이 A가 average인 것 같아요. average square sum average 어쨌든 이제 여기 SSA에다 얘 나누기 얘를 해주고 얘가 나오고 얘 나누기 얘를 해주고 얘가 나와요. 그쵸? 그 두 값을 서로 나눠준 게 바로 F1 value인 거예요. 이 F1 value를 넣었던 여기 있으면 기각이고 넣었던 여기 있으면 채택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SSE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셔로 던칸이랑 툴키라는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던칸이랑 툴키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네들의 H1을 채택했을 때 그러니까 H0를 기억하고 얘네들의 이제 평균이 우리가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다 같지 않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얘 셋이 같고 얘는 다르고 아니면 얘 셋이 같고 얘는 다르고 다른 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놈을 찾아내는 테스트가 넌컨이랑 철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피어슨's correlationship, 이제 피어슨 계수라고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상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x랑 y라는 어떤 두 계수가 그 변수가 확률 변수가 얼마나 서로 상관이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covariance로 보통 우리가 상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covariance를 이제 우리가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눠줘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로 요약을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로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로 이제 그 범위를 다 정규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그거는 이제 로가 0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 로가 0보다 작으면 크면 작으면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1에 가까우면 이제 일직선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도 일직선에 모여 있는 거고 0에 가까우면 이제 점점 이제 흐리 뭉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리 뭉실해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네 이렇게 되고 이제 regression line 선형회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선형회귀는 뭐냐면 y에 우리가 추정치라고 할까요? y hat이라고 하는데 y hat 추정치가 그래도 그나마 정확한 표현 같아요. 는 b0 플러스 b1x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best fit 라인을 찾는 거야. best fit 라인 이 best fit 라인이 y 이거는 b0 플러스 b1x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x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y hat은 예를 들어서 뭐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러면 둘 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y hat은 4가 되는 거예요. x라는 변수가 3일 때 y라는 변수가 4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y는 우리가 4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선형회귀라고 하고 b1이랑 b0랑 b1을 구하는 식은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으로 준재를 하고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수적 통계였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샘플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그만 샘플의 데이터를 가지고 커다란 퍼퓰레이션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하고 했던 통계입니다. 이 인퍼런스는 주로 위치값에 해당되는 뮤랑 그 다음에 분포값에 해당되는 시그마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사용했던 툴로서는 x바가 있고 그 다음에 s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본의 크기로 인해 발생했던 자유도 등으로 이 값들을 추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를 다 패러미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패러미터 말고 non 패러미터에 별로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non parametric statistics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Frank 윌컨슨이에요. S예요, S. 제일 유명한 거는 프랭크 윌컨슨. 프랭크는 빼고 윌컨슨 이제 랭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윌컨슨 순위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윌컨슨 랭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평균이 같은지를 볼 거예요. 두 개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시그마, 뮤, S, X, 바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순위합으로 할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쫙쫙 나열을 해놓는 겁니다. 이제 no hypothesis는 서로 그 평균이 같다. 얘는 평균이 같지 않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U라는 새로운 어떤 value를 가져올 겁니다. 0.05 신뢰 수준에 있고 이 9는 여기 위에 9개의 데이터가 있다를 의미하고 10은 이 밑에 1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20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부표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각입니다. H형 기각. 근데 U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U1이랑 U2를 먼저 구해야지 구할 수 있는데 U1은 여기는 데이터들이 수많이 있잖아요. 여기 9개 있고 여기 10개 있잖아요. 얘를 이제 순위를 매겨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그런 식으로 19등까지 매겨요. 근데 여기 있는 순위들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순위합이야. rank sum test.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네, 그 숫자를 우리가 W1이라고 할게요. 그 W1에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만약에 1, 2, 3, 4, 5, 6, 7, 8, 9라고 쳤을 때 그 숫자를 더하면 45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를 빼주면 80이에요. 그게 U1이고 U2도 똑같아요. U2를 다 더하면 W2가 나오는데 이 W2에서 1, 2, 3, 4, 5, 6, 7, 8, 9, 10 여긴 10개니까 10까지예요. 그 10까지 더하면
몇이지? 10, 11 나누기 2, 55. 이 순위에서 55를 빼면 8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82랑 8 중에서 8이 작죠. 그럼 U2는 8이고 8이 작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U2를 8이라고 하는 거예요. U를 8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H0를 기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포나 그쵸? 그 카이 제곱이나 카이 제곱이나 아니면 Z 분포나 그런 거를 사실 쓰지 않았죠. 그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 X바, S, N, V 이런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비모수적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윌컨슨이 발명한 테스트 중에서 윌컨슨 시그널 랭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부호 검증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x1이랑 x2의 어떤 평균값이 같은지 아니면 x1이 x2가 작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대신 데이터는 얘도 5개, 얘도 5개 똑같아야 됩니다. 알파는 0.052 수준이고 이제 기각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W 플러스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이제 기각력이 되는 건데 기각력 이것도 부표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랑 B가 있고 A랑 B를 이제 뺀 값이 있습니다. 뺀 값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얘는 7이라고 하고 얘는 6, 5, 4, 3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절대값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것만 고릅니다. 4랑 5죠? W 플러스는 4랑 5예요.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H0을 채택을 합니다. H0은 뭐냐면 결국에는 A랑 B의 평균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X바, S, N, V 이런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non-parametric 방법으로 statistics A 집단이랑 B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결론을 윌컨슨의 이 랭썸 테스트랑 윌컨슨의 시그널 랭 테스트 이 두 가지 테스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오늘 했던 거는 추정. 이제 샘플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니까 이 전체 퍼퓰레이션에 대해서 추정을 할 거예요. 이 추정에 대해서는 신뢰 구간이 있죠. 95%로 신뢰할 수 있냐, 90%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냐에 대해서 95%면 95%로 신뢰하고 싶으면 좀 추정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고, 그쵸? 그래야지 더 세이프하니까 90%라면 살짝 좀 적게 잡아가지고 이제 추정 범위를 추정 인터벌을 confidence 인터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Z 분포와 달리 표본이 작았을 때는 T 분포를 쓰는데 T 분포에 대해서는 식이 기존과 살짝 변형이 된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추정을 할 거기 때문에 가설을 세운다. 실험을 기획한다. H0을 no hypothesis 0 가설이라고 하고 0 가설을 반박하는 것을 H1 hypothesis라고 하는데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하고 0.05라고 하면 이제 T값을 구하고 실제로 T값을 구해서 그 기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H0을 기각하거나 채택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추정이고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추정 비슷한 거 추정을 해가지고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입증하는 거 이거는 이제 퍼퓰레이션이 하나가 있을 때 뮤를 추정할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뮤의 차이에 대해서 0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 우리가 S를 알았을 때 그리고 N을 알았을 때 이제 시그마가 0.81인 게 합리적인지 그것도 추정할 수 있고 시그마가 0.81인 게 합리적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고 채택을 할 수 있고 기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셔라는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표본이 두 개가 아니라 4개일 때 여러 개일 때 뮤1, 뮤2, 뮤3, 뮤4에 대해서도 이제 스퀘어 썸이라는 것을 통해서 F값을 구할 수 있다. SSA, SSE, SST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내고 평균을 다 내는 값이 얘도 행과 열을 다 평균을 내서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을 내서 average들끼리 다 빼주고 제곱을 한 거 그게 이제
square sum average, 그 다음에 square sum error가 있고 SST가 있고 SSE는 SST 빼기 SSA고 degree of freedom이 다 존재를 하고 이걸 다 나눠준 거를 또 한 번 더 나눠주면 F value를 구할 수 있다. 그 F value랑 우리가 이제 기각량 0.05,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 4개가 있으니까 4 빼기 1에서 3, 그 다음에 12개 시도가 있었으니까 12 빼기 4 해가지고 8. 이 기각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H형을 채택하냐 기각하냐, 즉 모든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서 코베런스랑 같은데 이제 뮤 x랑 뮤 y를 나눠줌으로 인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값을 이제 항상 neatly 아주 정리정돈된 상태로 볼 수 있고, regressive line은 선형핵인데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어떤 베스트 라인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B0, B1을 구할 수 있고 이걸 이제 Y 햇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parametric statistics인데 모수를 알지 않고서도 이제 어떤 Wilkinson의 rank sum, 이제 순위 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signal rank, 어떤 이제 부호의 차, 플러스 보인지 마이너스 보인지 부호 순위를 통해서 이제 A 집단과 B 집단의 그 뭐라고 하지? 그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확률 통계 학, 그쵸? 영어로 statistics예요. 여기에 대해서 1이랑 그 다음에 2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제 베이직한 인트로덕션을 마쳤습니다. 그쵸? 이제 이건 인트로덕션이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회귀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이걸로 이제 어떤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 통계적으로 추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확률 통계학 중에서 이제 확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심화적인 내용을 나중에 더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단어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